네. 법치 국가고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법 중에 으뜸이 헌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헌법 정신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이 위헌 심판 제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 정신에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을 심판을 하게 되죠. 예. 매우 중요한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도 헌법재판관 5명이 이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 판정을 내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만큼 그 막중한 심판을 하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렴해야 되겠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가급적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대 국가, 국사 시간에 고대 국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고대 국가의 설립,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율령반포입니다. 그렇죠? 예. 입법, 사법, 행정을 전권을 쥐고 있는 왕도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은 독재국가에서조차도 그리고 왕조국가에서조차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판사로서 일생을 지내셨죠. 예. 그리고 엄정한 심판을 하셨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 중에서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신독의 자세로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신독이란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 자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독의 자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12년 전에 4억 8천짜리 아파트를 1억 8천에 신고해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강일원 판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형사범이라고 한다면 그 조세 탈루에 대한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 납부 사건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뭐 징역형 이런 건 안 합니까? 벌금형 이런 거 없습니까? 그냥 그 재판은 그냥 벌금 내시오 하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세 탈루에 만약에 범위가 있고 조세 탈루하는 1,700만 원을 탈루했어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예. 본인도 제가 4억 8천짜리를 1억 8천으로 다운계약서를 써서 1,700만 원을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제가 조세법, 지방세법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자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판사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경우는 이제 서면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예. 한겨레 신문에 본인이 인정했어요. 1,700만 원을 탈루했다. 인정했는데 죄는 법조항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가 되고 법조항을 모르고 죄를 저지르면 죄가 안 됩니까? 심판 안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본인이 모르고 법무사가 이렇게 처리한지를 몰랐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인이 세금을 탈루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가혹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훌륭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의 사건이 아니라 남의 사건이었다면 판사로서 벌금 내고 마시오 하고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하세요. 예. 예.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걸로 아는데. 대한민국 헌법 지금 130개 조항이고 헌법 전문까지 다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33년부터 45년까지 나치 치하에 있던 헌법을 2009년에 무효화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조금 있으면 40주년이 됩니다만 유신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추천권을 없애버렸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박정희 말고는 후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 맞죠? 예, 지금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이 맞죠? 그 자체가 헌법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 헌법에 대한 위헌 개념이. 아니, 지금의 헌법의 개념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도 저도 국회의원인데 아마 국민들이 뽑죠. 근데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죠. 이걸 유정희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 보면 위헌이 맞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으로는 맞습니다.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것도 위헌 맞죠? 지금 헌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구속적 부심제를 폐지했고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을 했고 그리고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 거의 대통령령으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헌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헌법이죠. 뭐 그런 표현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신헌법은 유신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한다, 개선한다, 개혁한다. 그래서 유신헌법은 유신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유신헌법의 그 이름조차 네이밍조차 잘못됐다. 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가치 충돌의 측면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거짓과 진실,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프랑스를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예. 관용의 나라죠. 문화예술의 강국이고 아름다운 나라로 많은 관광객들이 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랑스에도 불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치 치하 약 3년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시절 나치에 부역했던 우리로 치면 친일파입니다. 이분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지나자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로잡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았습니다. 프랑스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용하자 똘레랑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또한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부끄러운 나치 헌법을 2009년도에 독일의 의회에서 폐지하고 무효화했으며 나치 헌법으로 처벌받았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972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선포되었던 유신헌법은 지금의 헌법으로 위헌이죠. 지금 헌법의 기준에 따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위헌 맞죠? 예. 대통령의 종신제를 담았으며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통령 투표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추천권을 가졌으며 그리고 선출권까지 가졌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헌법 체계를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도 뽑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했습니다. 정당을 해산할 수 있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판사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을 박정희 1인이 독점했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원칙과도 그리 맞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우리가 계승해야 될 4.19 민주 이념을 짓밟은 5.16은 쿠데타가 맞죠?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헌법 제69조에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있는 대통령의 선서입니다. 무릇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리고 무릇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죠. 물론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국민보다 더 모범적으로 헌법을 지켜야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16을 헌법에서도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군사 정변이다 구테타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답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혁당의 판결 2개를 놓고 최종 판결을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개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참으로 헌법이 유린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다. 예. 답변하실 짤막하게 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예.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정책 질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서 하실지. 혹시 마포구 합정역의 대형 슈퍼 홈플러스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특정 지역은 모릅니다만 그 대형 그 네, 마트에 홈플러스가 지금 문제되고 있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예. 이게 어떤 문제인지도 알고 계시죠? 홈플러스의 특정한 문제는 제가 그게 이겁니다. 뭐냐면 합정역에 4,300평 규모로 대형 슈퍼 홈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유통법이 통과되기 몇 달 전에 이것을 허락을 맡았어요. 지금은 이제 1km 반경에 못 들어오는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게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다 보니까 네.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국무총리부터 중소기업청, 서울시장, 마포구청, 서울시의회, 마포구에 다 지금 반대를 하는데 교묘하게 지금 몇 달 차이로 위법을 지금 피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대형마트의 조례가 위법하다 이렇게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판결이 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다시 이것이 헌법소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지금 박근혜 후보도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내일 대선 출마로 예상되는 안철수 교수도 경제민주화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네. 지금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Sunday Training Act, 일요일 영업 금지법 이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 나라에서는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형마트에서 이런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비한 법적 조건을 강화해서 법으로 제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소원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조만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 보면 일요일 영업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유럽의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적용하여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혹시 판결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구체적인 실제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법원에서 네. 대형 유통마트에 손을 들어준 것은 네. 그와 같은 규제가 불법하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네. 그 만들어진 조례의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하는 그렇죠. 것이기 절차적 때문에 하자를 들어서 이렇게 예,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법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3조 2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론스타가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귀하, 그래서 중재청서를 지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의 주장은 이거죠. 외환은행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공적 자금이 투자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2조 2천억을 투자를 해서 정상화시키고 주식을 240% 오르게 한 다음에 우리가 팔려고 했는데
한국 여론이 반대가 비등하니 못 팔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2조 9천억만 이익을 보고 원금 빼고 투자금액 빼고 2조에서 3조를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게 했다. 근데 론스타가 주장한 핵심은 이겁니다.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금융자본 늘 심사를 금감위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심사를 하지 않고 매각하려고 하는 론스타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우리에게 손실을 끼쳤다. 따라서 금감위가 국내법을 어겼다. 그 국내법에는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데는 심사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론스타의 주장은. 그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은행이 재정 건전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 아니냐 이런 이제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이게 심각한 판결을 해야 될 상황에 앞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식과 정보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헌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론스타 말 자체를 주장 자체를 보더라도 네. 국내법 위법 여부가 다루어질 것이라서 네. 그건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또. 나중에. 우리 법원에서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국부육출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그들이 주장하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혹시 그게 가게 되면 잘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른 후보자에도 여쭤봤는데요. 공정위가 실제로 대기업 재벌 편이다 보니까 이 전속 고발권을 남용을 해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적발하고도 단 1%만 검찰이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가 다른 후보들한테 물어봤더니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폐지 찬성입니까? 전속 고발권? 저는 그 전속 고발권을 준 입법 취지도 있다고 보여서 네.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네. 어떤 그 조정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성범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지금 성범죄자 3년 소급 적용해서 전자발찌를 끼우자 이런 부분이 근데 실제로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이제 아직 판결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이것 때문에 2,000건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혹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야말로 언론에서 본 전자발찌만 놓고 본다면 형벌보다는 보안처분 쪽에 가깝겠다라는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게 된다면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추가 질문 없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만 더 좀 하시죠. 예. 그 군 가산점 있잖아요. 예.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내린 적 있죠. 예. 근데 이걸 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군 가산점. 저는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지난번 위헌 결정이 난 것처럼 군세 가산제를 할 경우에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해서 병역을 필요하지 못한 또 다른 분들에게 상대적인 또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조화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즉 군 가산점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그 위헌 소지가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회가 진보되고 진화될수록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지금 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병역 의무와 대등한 수준의 대체적 복무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전에 어떤 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유신 정권 때 구로공단 조성하면서 강제로 땅을 빼앗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걸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신 적 있죠? 예, 제가 재심 작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다른 후보자들 질의 때도 이걸 예를 항상 들었습니다. 법관은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권력에 의해서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국민들의 좀 원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칭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냉정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과감성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